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3년 연속 참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보수정부에선 처음인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연속 방문이 진정성 없게 느껴지는 건 그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역시 또 입벌구인 거죠. 이거 아십니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약들의 이행률이 20%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냥 입만 열면 구라인 거죠.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유가족들과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민주주의 문을 통과해 헌화와 분향을 했는데요. 어쩌면 모든 행사가 다 이토록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뭐래도 보여주기 쇼로만 보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광주의 희생과 눈물의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로 향했는데요. 국힘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과 당선인 등 120여 명이 직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등 180여 명이 모였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광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합니다. 오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국가 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날은 여야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죠. 국힘당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는 대통령, 그러면서 매년 빠짐없이 광주를 찾아 보여주기 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누구도 윤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말이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반응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최근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을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꼬리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서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 둘째,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넷째, 해병대 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하고 있는 군사법원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려면 이 전 장관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17일 공판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과의 수십 차례 통화 기록이 나온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그 장래가 두말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아직 추사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동문서답이죠. 그것이 비겁한 모습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질책을 인정하면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인지는 감춰두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질책이 확정되고 나면 이 기자회견을 또 변명거리를 삼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의 비겁한 대응들이 여기까지 이 사건을 꼬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답의 수준에서는 뭐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그 중에도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었다. 아니 명확하게 무엇을 물었는지 알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모욕에 가까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치졸한 답변에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17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원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 기록도 조회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날 재판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요. 유 전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 이루어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점점 조여 들어가기 시작한 최혜병 사건의 실체와 진실. 이번에도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